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파생 개념으로서 로그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그 미분법은 교과서 용어는 아니고 시중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이런 방법을. 그래서 수학의 원리 121페이지 연구 2번인데, 거기 보면 복잡한 유리 함수는 양변의 절대값의 로그를 취한 후 로그의 성질에 따라 분해하면 쉽게 미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이제 로그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수원, 즉 대수 과목에서 큰탐이 가르치길, 뭐 영어 프린트 혹시 기억나나? Any of a series numbers set out in list which make it possible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체계가 로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로그의 성질에 따라 분해한다라는 말이 뭐야? 분해가 곱고를 덧셈으로 바꾼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예시를 든 함수 fx가 x 플러스 1의 3승 분의 x 1의 2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칠판을 보세요. 이게 그런 건데, 이제 뭐냐 하면 로그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엮어서 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y가 ln 절대값 x일 때 dy dx는 x분의 1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ln x 자리에 fx가 들어간다. 그러면 dy dx는 뭐 되겠지. 뭐 저거 같은 경우에는 fx분의 f'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도함수와 합성함수, 이게 합성함수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합성함수의 상태고, 결국에는 이거거든. 이거 이해갔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제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fx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곱골이라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로그 뒤에 오면 로그를 씌워주면 로그 이렇게 되면 로그. 그런데 이제 로그를 할 때 이 수와 즉 대수에서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지만 미분 체계에서는 밑이 자연상수인 놈을 취하니까 ln 절대값 fx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를 취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ln x 더하기 2 ln 그래 2 ln x 마이너스 1 빼기 3 ln x 플러스 1. 근데 여기가 이제 그냥 괄호가 되면 안 되고 절대값이 씌워져야지. 참고로 절대값 xy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로 절대값은 곱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해보면 여기가 다 절대값이 씌워진다. 그래서 이게 곱골이 다 뭘로 바뀌어? 합골로 바뀐다. 이거죠. 합골.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곱골인 경우에는 몫의 미분법은 둘째치고 곱의 미분법도 이제 좀 복잡한 형태인데 합골은 각각의 도함수의 합골이 되는 거니까 편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 fx가 뭐냐 라고 하면 요 fx가 두 가지 경우인데, 로그 미분법을 쓰는 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이런 경우 곱골, 목골을 포함해서 곱골이 있는 경우고, 곱골 함수. 또 하나가 이거야. 저거거든. 뭐 미세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니 하면, 이 미시 사고의 기준인데 거기가 뭐야? 문자다. 이게 지금 뭐야? 미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리고 이거는 이 로그 미분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대수 즉 미적 수학 1 과목에서 이제 계산을 할 때 미세 문자가 있으면, 그 미세 문자가 있다는 건 두 가지 종류죠. 뭐 미세 문자가 있다 또는 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그걸 대수 즉 미적 수학 1 과목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로그를 취하라. 밑을 통일시키는 방법으로 로그를 취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 로그를 취하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x가 양수니까 이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ln 절대값 y는 ln 절대값을 실을 필요가 없이 x의 x승이 된다. 그런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 ln x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은 뭐가 되느냐? y분의 y 프라임이죠. 그거를 앞에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따라서 y 프라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다가 y를 곱하는 거지. y가 이거예요. 그래서 x의 x승 바로 ln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다. 되겠어요.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로그 미분법을 언제 쓰는데요? 하면 fx가 두 종류, 곱골 함수이거나 미세 문자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경우고, 문제가 있다는 건 미세 문자가 있는 거고, 또 밑이 다르다. 그래서 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거잖아. y가 그러니까 2의 x승의 도함수는 2의 x승이잖아. 이걸 기준으로 보면 y가 a의 x승이다. 단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되느냐면, a라는 놈은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면 2가 아니다. 이거죠. 밑이 다르다에 해당되므로 얘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절대값 y를 취하면 x의 ln a가 되고, 그러면 y분의 y 프라임은 ln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y 프라임은 뭐가 돼? y가 저거죠. a의 x승 ln a다 하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여기에 대한 예제는 수학의 원리 135페이지를 보면 필수문제 4번 이 페이지의 유형 이름이 로그의 도함수인데 1번 말고 2번을 보면 똑같이 곱골로 나와 있고 분모 분자가 뒤집혀 있고 분자의 차수가 2승이 x-1에서 x로 이동했다.
이거 지금 장난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유제 4-2번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유제 4-2번을 보면 묻고 있는 게 fx분의 f'x에다 x 대신에 5를 대입하라 라는 거지.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제로 참고를 해주면 되겠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한 거냐 하면 다시 이거 보세요. 로그 미분법이란 거를 합성함수 미분법의 추가적인 내용으로 살펴본 건데 이 로그 미분법의 정체는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합쳐놓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일 때 fx가 이런 경우일 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아까 전에 봤던 121페이지 연구 2번에 명시되어 있잖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해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래서 분해를 하면 이걸 이제 분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를 기준으로. 그런데 사실 이 분해라는 용어는 선생 수업에서 뭐라고 하죠? 쪼갠다, 이년아. 쪼갠다 해서 맨날 하는 거였죠. 로그도 쪼갠다 라고 했던 놈이고 그 교재에서는 곡골 함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묶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 참고로 이제 그때 로그의 성질은 여기에 사용되는 로그의 성질은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다 해서 이 곡골을 합골로 바꿔준다. 이게 있지만 또 다른 게 뭘 사용했냐면 요거는 이제 이거고 요거는 이걸 이용한 거죠. 로그 a의 x의 n승은 n 곱하기 로그 a의 x다. 그래서 요 n이 이거 x 곱하기 y고 이건 x 곱하기 x인 셈이잖아. 그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렇게 요 두 가지 로그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따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양은 좀 적어지고 이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수월해진다. 내가 말하는 지금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놈은 뭐야? 하면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요 놈을 추가해서 이런 관점으로 얘를 이용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거는 이런 경우에 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끝내고 또 다른 메인인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리하세요. 자 봅시다.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역함수의 미분법이고 여러 가지 미분법의 메인은 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인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역함수의 미분법인데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쳤죠. 수학의 원리 129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게 역함수라고 하는 놈은 합성함수 미분법의 합성함수의 일종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 이걸 기억하시고 합성함수의 일종이다.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는 그 함수론에서 했던 벤 다이어그램을 한 거 있죠. y 콜 fx 화살표 뭐 여기서 이렇게 가서 f 인버스 뭐 이런 거. 그래서 x는 f 인버스 y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 관점에서 보는 거지. 뭐 f 인버스 x는 x다. 요거를 이제 함수 이름만 가지고 보면은 f 서클 f 인버스는 i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x가 붙은 거죠. 이 x가 붙은 건 뭐 알겠지만 f 서클 f 인버스와 f 인버스 서클 f는 같지 않다지. 왜 같지 않느냐 하면 정역과 공역이 다르니까. 뭐 알죠? 그런데 여기서 x라고 적었거든요. x라고 적은 건 이제 뭘 한 거냐면 y 콜 f 인버스 x, 즉 f 인버스에 대한 정역의 원소를 스몰 x, 공역의 원소를 스몰 y로 하겠다. y 콜 f x가 아니고. 오케이? 이걸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면 y는 f 인버스 x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역함수에서는 뭐가 x고 뭐가 y인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매직 i가 돼서 저 x가 그 x고 그 y가 저 y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x가 요 x이고 요 x인 거지. 아무튼 이렇게 되고, 지금 뭘로 보고 있냐 하면 합성함수로 보고 있다. 합성함수로 보고 있다 이거죠. 합성함수로. 그래서 얘를 x로 미분을 하면, x로 미분. 좌변은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f 프라임, f 인버스 x. 참고로 얘는 f 인버스 x를 f 인버스 x로 미분한 거고, x로 미분하면 곱하기가 돼서 f 인버스 프라임 x.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f 인버스 괄호 프라임 x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다, 고등학생한테는. 그래서 얘를 g라고 넣으면 g 프라임 x가 되지. 그러니까는 이 수학의 원리는 그냥 같네. f 인버스 프라임 x가 있네. 그런데 지금 배부한 교과서를 보면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지 않고 gx라고 하자라고 돼 있지, 교과서에서는. 요게 이제 좀 어색한 표현이다라는 의미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f의 역함수는 우리가 f 인버스 하면 더 직관적인데 g라고 새롭게 설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막 자꾸 헷갈리는 경향이 생겨. 일종의 새로운 문자를 설정한 셈이라서.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좀 잘 파악을 해야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우변은 뭐가 돼?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관심사는 얘잖아, 얘. 따라서 뭐야? f 인버스 프라임, f 인버스 프라임 x는 이제 저게 통째로 일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f 프라임 f 인버스 x 분의 1이다가 되는데, 뭐 모양이야 쉽지. 근데 이제 쉬운 건 여기까지고, 요게 요 부분을 헷갈려 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주의하자라고 의식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풀면서 여기에서 좀 숙련된다, 적응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냥 이론으로만 보면 지금 내 말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가 이렇게 넘어갔다, 나눗셈이다 하고 끝난다 말이지.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니 하면 f 프라임,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니 f 인버스 x가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에 이게 있죠. 지금 내가 이 유도 과정을 하고 있는 건, 유도 과정이 뭐야? 풀이 방향이다, 풀이법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한다라고 했었잖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주의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y 콜 f 인버스 x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함수론에서 논리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x 이퀄 fy다. 함수론에서는 y 콜 fx 필요 충분 조건 x 이퀄 f 인버스 y 했는데 여기서는 역함수가 메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x를 넣은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말하는지 알아 처먹어야겠어요. 이해하지? 자, 그래서요. 그러면 얘를 뭘로 미분해? x로 미분한다. x로 미분한다면 이제 뭐가 되냐? dy dx라고 적고 얘는 f 인버스 프라임 x다. 요 놈이 되겠어요. 이 놈은 뭐냐? y로 미분한다. 이 교과서에서 x로 미분한다 이외에 나오는 거 요게 처음이지 않나? 그리고 거의 마지막이지 않나? x가 아닌 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자로 미분한다. 오케이? 요거를 주의해 줘야겠어. 그러면 뭐가 되느냐? dx dy는 f 프라임 y다. 이거죠? 이거 이해 갔나?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 이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f 인버스 프라임 x는 dy dx인 거고 이퀄 1을 이걸로 나눈다. 그러면 f 프라임 y잖아. 근데 이 y가 뭐니? 이 y가 뭐죠? y가 뭐죠? 이거잖아. 그러면 이게 y가 f 인버스 x잖아. 그러면 f 프라임 f 인버스 x는 뭐죠? dx dy다. 이거지.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이해 갔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뭐가요? dy dx 곱하기 dx dy는 서로 역수 관계니까 곱하기 1에서 이걸 나눈다. 이게 아니라고. 역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얘랑 얘가 역수 관계다. 그러면 뭐 잠깐만요. 뭐 똑같은 말을 지금 생각의 순서, 원인과 결과가 역수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역수관계라고. 선생님 이해 갔지? 오케이. 그리고 역수관계란 게 기하적으로 뭘 말하니? 기울기가 역수관계다. 이게 지금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역수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이 얘기가 수학의 원리를 기준으로 보면 129페이지 연구 2번에 있는 얘기다. 그래서 거기서 노란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기울기는 서로 역수. 밑줄 치세요. 기울기는 서로 역수. 그 얘기이고, 요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그 교과서 프린트 앞페이지, 즉 89페이지 생각톡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임을 y 콜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로서
제시를 하고 있다.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 거기서 탐구 2번을 보면 직선 L의 기울기와 직선 M의 기울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 봐. 뭐 이런 얘기잖아. 그 탐구 2번 왼쪽에다가 노란색으로 별표 치세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걸 하겠어요. 뭐냐면 저 박스에 when이 있어. 즉, 요 공식이든 이 공식이든 언제 성립하는 거지? 대놓고 쳐보고 있군. 언제 성립하는 거지 하면 fx가 미분 가능해야 돼. 여기 보세요. 근데 fx가 미분 가능하다. 이건 맞아. 이거는 맞다는 말이 뭐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볼 때도 연산의 대상이 되는 함수들은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 역함수에서 역함수란 단항 연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때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이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로 이게 돼 있다는 거지. 뭐 f 인버스 x가 존재해야 돼. 그것도 당연한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존재? f 인버스 x가 미분 가능해야 해. 이게 약간 다른 거거든. 이건 마치 뭐냐 하면 합성함수 미분법 관점에서 보면 f와 g가 미분 가능하고 f 서클 g도 미분 가능해야 돼 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 관점이란 말이지. 그런데 합성함수에서 그 말이 없었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있지. 노란색으로 밑줄 칩시다. f 인버스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할 때. 그럼 이 말은 왜 붙느냐? 왜 붙느냐 하면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왜 붙느냐? 이 얘기가 뭔데요? 간단하게 쓰면 dx, dy가 0이 아니다. 또는 같은 말로 보면 저 얘기죠. f 프라임, f 인버스 x가 0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나? 안 가죠? 그래서 이걸 보면 봐. x축, y축.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 이게 y equal fx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합시다. 알겠니? 그러면 얘를 y equal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뭐 요런 점 찍고 대략 여기 찍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겠죠? 이해 갔나? 그런데 요 점을 y equal x 대칭 이동하면 대략 여기를 가게 내가 지금 그린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접수는 뭐가 돼? 이게 되죠, 이거. 이게 뭐야? y축에 표현하죠. 얘 기울기는 얼마죠? 빨간색 기울기 0이죠, 0? 기울기 얼마죠? 대답을 해, 이년아!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고! 접선의 기울기. 이가 얼마죠? 초등학교, 잠깐만, 기울기는 언제 배우지? 중학교는 못 나온 거예요?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가 없다죠.
없다예요. 지금 미분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역함수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가 없다야. 그리고 함수로 본다라면 이건 1차 함수가 아니야. 하나의 x값에 y가 여러 개잖아. 오케이? 그래서요. 기울기가 없다야.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야. 그런데 미분 계수가 없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미분 불가능하다야. 선생님 이해 갔나? 여기 봐 다시. 얘는 이렇게 된다라면 얘가 y 콜 f 인버스 x거든. y 콜 f 인버스 x는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요. 즉 얘가 뭐냐면 없다는 말은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 불가능. 알겠니? 그러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얘가 0이 아니란 말이지. 얘가 0이 아니란 말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네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여기는 y 콜 fx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 dy dx가 0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x가 뭐죠? 여기서 y예요. 여기서 y가 뭐죠? 여기서 x예요. You know, understand? 와, 힘들어요. 자, 이해 갔지?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와 여기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게 미적분 들어가면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신기하다는 게 뭔데요? 수투 즉 미적분 1에서 그래프의 종류를 생각을 했어. 어느 장면에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따질 때 첨점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불연속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하고 그때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그게 첨점으로 제시를 했었거든. 이때 내가 뭘 얘기했느냐면 부드러운 곡선은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 그런데 부드러운 곡선 중에 미분 불가능한 게 이거야. 부드럽잖아. 이게 첨점이야? 불연속이야? 아니지. 부드럽다. 그러면 그 논리에서는 미분 가능하다였거든. 그 논리에서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이게 미분 불가능하다가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리고 이게 식으로 본다라면 이게 뭐야? 저기서 분모가 0이 아니다. 대수적으로는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야. 대수적 이해. 대수 이해는 이건데 기하적 이해는 이렇다. 이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를 다 받아들일 때 주의할 점은 변수 사이의 관계. 항상 얘기했지만 치환이라는 개념이 합성함수. 치환이라는 개념이더라고. 치환은 새로운 변수가 도입이 되는데 이때 변수 사이의 관계. 역함수는 새로운 변수가 도입이 안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된다는 게 새로운 변수가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오케이? 이 얘기가 교과서 프린트 어디에 있느냐면 뒷페이지 유추하기에 있어. 선생님이 요거랑 비슷하게 지금 그렸는데 유추하기를 보면 y 콜 fx와 y 콜 gx, gx는 역함수죠.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3번 빨간색으로 별표 치세요. 3번 빨간색으로.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f 프라임 ga 이퀄 0. 여기 보세요. f 프라임 ga 이퀄 0이 되는 x 이퀄 a에서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f 프라임 이퀄 0이 되는 f 프라임 뭐시기가 0이 되는 뭐시기는 0이죠. 그때 ga가 0이 되고 그러면 ga에서 a는 뭐야? 1이지. 1. 오케이. 그래서 x 이퀄 1에서 gx는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 가능한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 얘기고 이 얘기는 그 왼 앞페이지 89페이지 를 보면 그
박스가 있잖아요. 역함수의 미분법 박스가 있는데 거기 왼쪽에 f'(gk 이퀄 0을 만족시키는 k에 대하여 x 이퀄 k에서 역함수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음이 알려져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이해 갔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다 그렇지. 날개 부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역함수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뭐냐면 네가 역함수에서 뭘 배웠냐? 역함수 유도 과정.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변수 사이의 관계. 이 변수 사이의 관계란 말을 여기 칠판에 안 적고 있어요. 그 네가 알아서 잘 정리를 하세요. 변수 사이의 관계란 말은 이놈이 뭐냐에 대한 이해도 포함해요. 이게 f'y야, y. 이때 y는 뭐야? 이 y예요, 이 y. 즉 역함수의 함수값이야, 역함수의 함수값.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유도 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먼저 했어야 될 건데 그걸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내가 강조하려고 뒤에다 한 건데 when이다. 그럼 뭐야? 얘만 미분 가능한 게 아니고 얘도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럼 이 항목이 왜 들어갔느냐? 대수적으로 본다라면 분모가 0이 아니다인데 분모가 0이 아니지 수학에서는. 그런데 그게 기하적으로 뭘 말해? 이렇다. 즉 y축에 표현한 직선에 기울기는 없다. 로부터 이런 논리가 나타난다.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 갔죠? 정리하세요.